재활 로봇도 이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아마 10년 정도 더 지나면 가격도 훨씬 싸지고 가볍고 정말 매끄러운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기존의 재활치료 외에도 새롭게 시도되는 치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치료들에 정통하신 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뇌졸중 재활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치료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 두 번째로는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침습적 뇌자극 치료요? 대체 어떤 치료일까요? 칼로 피부를 절개한다거나 또는 마취를 해서 수술을 통해서 두개골을 열고 그런 걸 하지 않고 평상시에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뇌를 자극해주는 그런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뇌를 자극하는 걸까요? 전기 자극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과 이 뇌는 아주 유사하게 그 작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그 신호가 전선을 타고 천정에 있는 그 등으로 신호가 전달이 돼서 등이 켜지면서 방안이 이렇게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이 뇌에서도 우리 몸도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생기면 먼저 뇌에 있는 운동 영역에서 그런 명령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정기적인 활성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듯이 팔다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올바른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뇌졸중에 의해서 그런 운동 영역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그 명령이 안 만들어지고 정기적인 활성도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마비가 생기는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 자극을 뇌에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나요? 첫 번째는 이제 반복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이제 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동글게 생긴 둥근 그런 자극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자 머리 위에 가볍게 얹어놓고 그 자극기를 가동을 시키면 반복적으로 거기서 이제 자기장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장이 뇌 안으로 전달이 돼서 뇌 안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손상된 뇌 영역에 정기적인 활성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이라고 말하고 우리 손바닥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음극과 양극의 전극을 두피에다 부착해서 전류를 말 그대로 흘려줍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 사이로 전류가 두개골 안까지 들어가서 뇌세포까지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손상받았던 그런 뇌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회복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극의 강도는 2 내지 4mA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매우 약한 그런 강도입니다. 일반인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지도 그런 큰 느낌도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뭔가 저릿저릿한 그런 전기 느낌을 또 느끼시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딱 부착을 하고 30분 동안 계속 자극을 받는 겁니다. 뇌 자극 치료는 쉬고 있으면서 그냥 그 자극 치료를 받아도 어느 정도 뇌가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뇌 자극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재활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료 효과는 어떤가요? 뇌는 그 부위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해당이 되는 그 영역에 이러한 뇌 자극 치료를 하면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운동 영역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운동 영역에 이런 뇌 자극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인지 기능이나 언어 기능, 그런 삼킴 기능도 이제 저하가 되는데 호전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전기 자극을 막 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괜찮나요? 부작용 같은 게 없나요, 고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안전하다.
치료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이 보장된 치료군요. 전기 자극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료에서 이미 사용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가장 안전하고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과학적으로도 정립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정기적인 활성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분들, 경련발작 환자분들은 이런 뇌 자극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잘 상의를 해서 네, 고쌤 같은 진행하는 그런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겠네요. 아니 뭐 우리 네, 고쌤 덕분에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기술이 재활치료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재활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치료용 재활 로봇과 보조용 재활 로봇으로 나누어집니다. 치료용 재활 로봇은 팔다리 마비가 있는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같은 뇌손상 환자나 척수마비 같은 마비가 발생하는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용 재활 로봇은 장애인이나 활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한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어떻게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마비가 있어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한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을 하려면 기존에는 물리치료사 두세 명이 이제 필요를 하였고,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낙상의 위험도 컸고요. 이러한 환자들에게 로봇이 다리의 힘을 보충을 해주고 체중을 지탱해 줌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고요. 정확하고 안전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로봇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종류의 로봇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갖고 말단 장치형이 있고 외골격형 로봇이 있겠습니다. 또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 갖고 상지 재활 로봇과 하지 재활 로봇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참 생소한데요. 이 실제 영상을 보면서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단 장치 하지 재활 로봇입니다. 환자가 발판 위에 올라가면 로봇이 환자의 다리를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이제 착용하기는 쉽지만 환자의 각 관절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외골격형 재활 로봇, 하지 재활 로봇은 로봇에 하지 관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세 개의 관절이 부착된 로봇을 환자의 다리에 이제 장착을 시키면 로봇이 이제 환자의 움직임을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착용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관절을 하나하나 이제 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보행 동작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외골격 하지 재활 로봇은 트레드밀 위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그 보행 훈련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옷처럼 착용을 해서 평지에서 보행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옷처럼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을 특별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행 훈련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장애인이나 행동이 이제 불편한 노인들한테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로봇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이 로봇을 입고 걸을 수도 있는 걸까요? 마비 정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완전 마비인 환자들은 보행보조 로봇을 이용을 해서 보행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환자가 근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좀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을 재활 로봇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힘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기술의 발전이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제로 이 다양한 로봇들이 병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로봇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재활 로봇도 이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아마 10년 정도 더 지나면 가격도 훨씬 싸지고 가볍고 정말 매끄러운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로봇 보조 보행 치료가 보행급여 항목에 새로 신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재활 치료에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행용 로봇 말고도 이 팔이나 손이 마비가 있으신 분들도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이 있을까요? 상지 재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환자들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요, 이 팔을 목표 지점까지 이제 뻗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잡았다 폈다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모니터에서 보이는 이제 화면과 소리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지 재활 로봇은 근력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야 되는 근력이 한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지 선택하여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 일상생활을 체험하듯이 훈련하는 거군요. 네네. 재활 로봇에 보면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을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활 치료보다 이 로봇 치료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여서 기존 재활 치료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재활 로봇 치료를 잘 보조적으로 보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한 치료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생님들 덕분에 뇌졸중 재활의 신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10번째 Q&A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거 있으시잖아요. 함께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